안녕하세요. 임채현입니다. 학과장님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업까지, 그러니까 2022년 3월 24일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저한테 익숙한 동영상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드린 대로 지난주 강의랑 지난 화요일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결강한 학생들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캐드 수업을 했던 당시에 녹화를 해뒀던 동영상을 유튜브에 함께 업로드 해뒀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기로는 선 그리는 거, 원 그리는 거, 사각형 그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까지 알려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도 해드리고 팁 같은 것도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뭔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로운 도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면이 완성이 되고 나면 저는 요거를 3칸에서 4칸 정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일단 저는 컴퓨터가 화면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보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노트북보다 화면 해상도가 높아서 4칸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칸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리미트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리미트, 여기 보이시죠? 리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0,0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의 오른쪽 위, 그러니까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000, 1000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여기 이 커맨드 윈도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미트가 0,0에서부터 1000, 1000까지로 설정이 됐는데 화면상에 내가 설정한 리미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스냅 모드에 스냅 세팅에 들어가서 요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거 디스플레이 그리드 비욘드 리미트,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주고 OK를 누르면은 요렇게 그리드가 표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아니면 리미트 설정을 하고 요 세팅을 건들기 전에 마우스 휠을 이렇게 건드렸다던가 아니면은 마우스를 휠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던가 해가지고 내 리미트 표시한 그리드가 화면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점 표시가 있는 요 좌표 표시가 있는 근처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원하는 부분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요거는 단축키가 매우 쉬우니까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냐면은 Z를 눌러주고요. Z를 누르면은 줌이라고 해가지고 명령어가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Z를 눌러주고요. 뭐 밑에 옵션이 여러 가지 보이지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A를 눌러줍니다. Z 스페이스 A 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내 화면에 리미트가 꽉 차게 알아서 확대 축소가 조정이 돼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뭐 이를 응용해가지고 줌 명령어를 활용한 여러가지 화면 조정 방법들이 있긴 한데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따로 강의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줌 이 명령어 기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책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따라서 몇 번 해보시면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안 써도 되는 기능이라서 저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리미트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리미트 명령어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지점은 여기 기본으로 돼 있는 0,0에서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숫자를 0,0을 입력하거나 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실수로 화면 어딘가를 클릭했다거나 아니면은 0,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왼쪽 아래에 입력하는 걸 생각을 못하고 오른쪽 위를 먼저 생각해서 뭐 1000,000을 미리 입력을 했다던가
요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의도치 않게 클릭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도치 않게 내가 여기다 클릭을 했습니다. 이 위치에 클릭을 했고 밑에 명령어 입력창, 그러니까 커맨드 윈도우에 보면은 특별한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다음 명령어인 오른쪽 위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넘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2번 연속 실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또 잘못해서 실수해서 어딘가 2번째 점을 클릭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마치 선을 그릴 때도 클릭으로 그릴 수 있듯이 이렇게 첫 번째 클릭한 지점과 2번째 클릭한 지점을 바탕으로 리미츠가 설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컨트롤 Z를 통해서 원래대로 되돌리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웬만한 화면 조작이나 뭐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트롤 Z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우스 휠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휠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2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2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요. 휠을 먼저 확대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휠을 앞으로 굴리거나 뒤로 굴렸을 때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휠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 커서가 손 모양이 되는데요. 요거를 펜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확대 축소와 펜 기능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사실 본인의 취향이고 본인이 익숙하고 더 좋은 걸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 원리부터 알려드리자면은 마우스를 휠을 움직여가지고 휠을 굴려서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은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면 전체를 놓고 확대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때문에 왼쪽 원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원이 점점 커지고 오른쪽 원은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축소를 했을 때 마우스를 오른쪽 원에다가 갖다 대고 확대를 하게 되면 반대로 오른쪽 원이 커지고 왼쪽 원은 안 보이게 되는, 이렇게 확대 축소의 위치를 내가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를 응용해서 자, 어느 정도 확대해 놓고 요렇게 확대해 놓고, 아니다, 이보다 더 확대해 놓고 요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 이 원을 보다가 이쪽 원을 보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밀어서 마치 종이를 밀어내듯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확대 축소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마우스를 오른쪽에 갖다 대고 축소를 하고요. 왼쪽에 갖다 대고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움직여서 티가 잘 안 나는데요. 다시 이렇게 놓고 여기서 마우스를 왼쪽에 갖다 놓고 축소를 시키고요. 오른쪽에 갖다 놓고 확대를 시키면은 마치 펜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 마냥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취향 차이라서 어느 게 본인이 더 편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렇게 펜을 사용해서 화면을 움직이는 거는 조금 움직일 때 사용을 하고요. 화면을 이렇게 이쪽에서 축소를 시키고 이쪽에다 확대시키는 이런 방식은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될 때,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움직이기에는 여러 번 마우스를 움직여야 될 때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하거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익숙하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시고 본인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 학기 강의 영상을 올리면서 검토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알려드린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에 알려드리는 건데,
원래 저는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 학기 강의 영상에 더 앞에서 알려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영상을 복습하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영상이랑 제 강의랑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전에 찍어놓은 거랑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면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요것도 CAD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제 맘대로 선을 여러 개 화면에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능을 설명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이미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빈 화면에서 아무런 명령어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한번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온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이 대상을, 그림 그려진 거를 객체라고 하는데, 선택한 객체를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지금 제 화면상에는 약간 파란빛이 도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어서 강조가 됩니다. 같은 원인데 요거는 선택된 원이고요. 오른쪽 원은 선택되지 않은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면요. 선택을 하고 나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간단하게 그려놨던 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로 살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선택을 취소할 때는 ESC 한번 눌러주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마우스 갖다 대니까 원이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선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선이 굵어집니다. 이렇게 굵어졌을 때 클릭을 해도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클릭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 선택에 대한 거를 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랑 왼쪽으로 선택할 때랑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기능도 달라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선택할 때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선택하는 범위 안에 전부 들어와 있는 객체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지금 원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원은 선택이 되는데,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이어져 있어서 이만큼의 범위를 선택했을 때 이 선이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선은 선택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ESC를 눌러서 선택을 취소하고요. 왼쪽으로 가는, 이렇게 녹색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범위에 걸쳐져 있는 모든 대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파란색 선택 범위, 즉 오른쪽으로 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원만 선택이 됐는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녹색 범위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선도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은 선택 범위에 이렇게 이 선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걸쳐져 있는 것도 다 선택하는 방식의 범위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선도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면 복잡하게 그릴수록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기가 좋아지는데요. 자, ESC를 누르고 여기서 만약에 요 선과 그리고 요 선 두 개를 선택한다고 할 때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두 개만 존재하는 데다가 작게 녹색 선택 범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선택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두 개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파란색 선택 범위, 이렇게 파란색 선택 범위로 둘 다 들어가게끔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요 두 개는 선택이 됐지만 이것까지 추가로 범위에 완전히 포함되어서 선택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Shift를 눌러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취소가 되고요. 아니면은 Shift에서 이렇게 범위로 취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하는 범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응용하는 방법이 추가로 있습니다. 뭔지 보여드릴게요. ESC 한번 눌러주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범위를 선택할 때는 클릭으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다고 알려드렸는데 클릭으로 말고요.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범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원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ESC 다시 눌러서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두 개만 이렇게 포함되도록 선택 범위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할 때 오른쪽으로 시작하면은 파란색 선택 범위,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간 것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선택 범위에는 완전히 들어가 있는 객체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범위의 선택을 그리더라도 마우스가 클릭 드래그를 왼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범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마우스 그 사각형 범위를 만들 때처럼 똑같이 걸쳐져 있는 거는 모두 다 선택을 하는 이런 방식의 선택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자유곡선을 그리는 요 선택 방법이요, 요거를 잘 안 씁니다. 그냥 클릭으로 이렇게 해도 웬만한 거는 내가 원하는 범위를 충분하게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드래그를 통한 이렇게 자유곡선 형태의 선택 범위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선택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뭐 선택을 이렇게 범위로 선택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휠 사용법, 뭐 이렇게 확대 축소라든가 펜 기능,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움직이는 기능, 요거까지 다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 원, 사각형 이런 걸 그리는 거를 할까 했는데 너무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습 형태로 지금까지 배운 것만을 활용해서 아주 간단한 것들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해서 델리트로 지워주고요. 첫 번째로 가져온 그림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사각형에서 오른쪽 위가 이렇게 파여져 있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요거를 그리는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려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왼쪽 밑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리미트가 1000 곱하기 1000으로 해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기에는 요 그림의 사이즈가 제일 큰 데를 봐도 85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1000 곱하기 1000일 때 85라고 하면은 한 요만큼, 요거 두 칸이 지금 100이 될 거거든요. 요거 안에 지금 100 곱하기 100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나 작게 표현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조정을 하면요, 처음에 0,0인 요 지점은 스페이스 눌러서 넘어가고요. 사이즈를 이것만 그릴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 400 곱하기 400 그 정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가 이쪽에 크게 있던 거에서 이렇게 확 줄어들인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화면을 좀 조정을 해서 요 정도로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 시작 지점은 대충 요쪽 아무데나 시작을 하시면 돼요. 기준을 잡는 데를 내가 정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릴 때 우리가 일단 이 각도 그리는 거나 이렇게 치수 그리는 거는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치수 그리는 거나 각도에 대해서는 그리지 않을 거고요. 요 형태만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구석에다 그림을 그려보도록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지점을 저는 왼쪽 아래를 먼저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쪽을 먼저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왼쪽 아래부터 그릴 거예요. 그리고 왼쪽 아래를 그릴 때 요 밑에 선부터 그릴 거거든요. 이제 그림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선을 먼저 그릴지는 나중에 다시 좀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밑에 선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선을 그릴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선 그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든 내가 그리기 원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렇게 선이 트래킹 돼가지고 스냅이 잡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키보드에서 85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85짜리 선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활용할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 좌표를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요 지점의 좌표가 상당히 이상한 소수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고요. 시작점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선 그리기를 들어가고요. 50, 50에서 시작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서 트래킹을 잡아준 다음에 85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좌표가 정확하게 해서 선이 하나가 그어졌죠. 이 상태에서 지금 마우스 있는 이 위치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30짜리 수직선을 또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수직으로 트래킹을 잡은 다음에 30을 입력해서 스페이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두 번째 30에 대한 선까지 그렸는데요. 여기서 이쪽을 그려볼까 했더니 각도가 있고 여기는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그리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그렸고 왼쪽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 Z로 넘어가고 이 상태에서 선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선 그리는 명령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ESC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시면 선이 그리는 게 끝이 났고요. 이 상태에서 직접 명령어인 선 그리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선 그리기 명령이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쪽 끝점을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마우스 갖다 대고 65 스페이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마우스 갖다 대고 30 스페이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65와 위에 30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이 50이라는 것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30 밑에 여기까지 되는 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 안 알려드린 기능을 쓰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선의 길이가 얼만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 선의 길이 얼만지는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선을 그려서요. 적당히 요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한 요 정도 되게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은 마우스를 요렇게 갖다 대서 엔드 포인트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에 대한 연장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연장선보다는 좀 모자라게 여기까지만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여기에 있는 익스텐션 기능입니다. 연장선에 대한 기능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충 50도가 되는 지점까지 마우스를 갖다만 대보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50도가 되는 지점 요 정도가 되겠는데 길이가 46.72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저걸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확할 필요 없고요. 46보다 길구나. 대충 50 하면은 여기보다 넘어가서 뭐 이 정도에 끊어지겠구나 라고 길이를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게 왜 50도인지는 아시죠? 여기가 50도면 엇각으로 인해서 이쪽도 50도입니다. 여기 각도도. 어쨌든 간에 50도로 하고 이 길이가 50보다 조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쪽 끝에서부터 선을 그리는데 길이는 50이고요. 각도를 하기 위해서 중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50도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스페이스 눌러서 선 그리기를 취소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삐져나온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되면 그림이 똑같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편집하는 명령을 알려드릴 내용이긴 한데 이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그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삐져나온 선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끝에 지금 요 끝에 조금 크게 점이 찍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도 점이 찍혀져 있고요. 이쪽 끝에도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쪽 끝에 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교차되는 지점에 갔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이동이 됩니다. 움직여지죠. 길이가 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ESC 눌러서 이쪽 선을 클릭을 하고요. 이 선도 이쪽 끝에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교차점, 여기는 이 선의 끝점이 되네요. 이 선 끝점에 갖다 대고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길이가 조정이 돼서 요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같은 그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치수선까지 그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치수선 그리는 걸 안 알려드렸지만 치수선까지 그려가지고 이게 똑같은 그림이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치수선 그리는 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지금 이 각도가 130도로 그렸는데 왜 여기를 그렸냐면은 이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추가적으로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간에 130 더하기 50은 180이죠. 여기 각도가 50도가 됨으로써 엇각의 원리로 인해서 여기도 50도가 돼서 이 그림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하나 그려봤고요. 다른 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 그림들은 제가 PDF로 갖고 있는 건데 요것들은 제가 올린 곳을 공지를 드릴 거니까 거기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그린 거는 냅두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남은 여백 공간, 그러니까 축소를 해주면은 요렇게 이쪽에 하나 그렸으니까 요쪽에다 그리는 걸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화면을 적당히 확대를 해주고 이번에도 밑에 선부터 그려줄 건데요. 밑에 선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선 그리기를 누르고요. X축으로 350, 50을 잡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80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350, 50이라는 걸 계산한 방식은 뭐냐면요. 전체 리미트 사이즈가 400, 400이라는 걸 제가 계산을 머릿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리미트의 끝이 여기라서 이쪽 끝에서부터 50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 여기, 그리고 이쪽 거에 처음에 시작 지점 여기가 50, 50이었으니까 이거랑 높이를 맞추려면 50만큼 떨어진 지점 해서 이 위치를 350, 50으로 특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왼쪽으로 80만큼 그림을 그린 겁니다. 뭐 이거는 이런 방식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일종의 강박증 같은 개념으로 이 선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빈 화면에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해서 X축으로 딱 맞춰놓고 80 이렇게 해놓고 이 선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선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으면 이제 위에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쪽 선에 대해서는 길이도 없고요. 각도도 없어요. 근데 왼쪽은 길이도 있고 각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왼쪽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끝에 선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각도 58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42를 눌러주고요. 중괄호를 열어주고요. 58을 눌러주게 되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58도의 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142도가 여기에 이게 기준이 여기서부터라
우리가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를 사용할 때 0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 0도에서부터 요게 몇 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샘플을 출력하셔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샤프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볼펜으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해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저는 가상의 수직선을 하나 그을 거고요. 여기도 가상의 수평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하게 여기는 32도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는 90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32도 나왔고요. 90도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각도 하나만 찾아내면은 142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142에서 90을 빼면은 52도가 되고요. 52도에서 32를 빼면 20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쪽 끝에서부터 선을 시작을 하되 길이는 30이고요. 각도를 하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20을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서 이 각도가 20도가 되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요 각도가 20도가 되고요. 전체로 봤을 때 요 각도가 142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요 왼쪽에, 아니죠, 오른쪽에 요 25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각도 표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진 않겠지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해 보이죠. 이런 경우에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은 평행선이 맞습니다. 때문에 선을 여기서부터 X축을 따라서 0도에 맞춰서 놓고 25를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은 길이나 각도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 끝에까지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쓸데없는 선들 이렇게 다 지워주고요. 이것도 제대로 그린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치수선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치수선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선만 그려보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 있는 샘플 그림이랑 똑같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세 번째로 가져온 그림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간단한 그림이에요. 지금 이 샘플 파일로 제가 가져온 거에 보면 스냅 연습이라고 돼 있죠. 이 스냅 연습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강의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세팅은 요 미디 포인트 키고요. 쿼드란트 요거 키고요. 요 상태로만 사용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하면서 요거랑 똑같은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공간을 좀 이동을 할게요. 이쪽에 이쪽까지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왼쪽 위에 이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사이즈를 보아하니 이게 100,100으로 전체 크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100,100 요 공간을 활용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잡는 선을 그릴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저는 이번에는 50,350을 기준 삼아서 딱 이 위치를 기준 삼아서 밑으로 100, 오른쪽으로 100, 수직으로 다시 100, 그리고 끝점까지 이렇게 딱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외곽 사각형을 하나 딱 완성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영상 강의의 장점이기도 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영상을 멈춰놓고 본인이 따라 해보고 그 뒤에 영상을 재생을 시켜가지고 다음을 들으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요 무늬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먼저 대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대각선을 그릴 때 선을 이쪽 대각선 먼저 그려주고요. 스페이스를 2번 눌러서 선을 그리는 걸 끝내고 다시 시작을 시킨 다음에 이쪽 대각선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대각선은 끝났고요. 선을 다시 눌러서요. 여기 미드포인트, 중앙점, 밑에 선에 중앙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냅을 통해서 여기를 클릭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선에도 미드포인트, 위쪽에 있는 선에서도 미드포인트, 이쪽 선에서도 미드포인트,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 클릭. 이렇게 해주면 안쪽으로 가는 사각형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쉽습니다. 요 끝점에서 요 끝점으로 클릭. 스페이스 2번 눌러서 선을 다시 시작을 해주고요. 요 끝점에서 요쪽 끝점으로 클릭. 이렇게 해서 수직과 수평 기준선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교차점만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으로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 교차점만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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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몇 번이 됐든 같은 방식의 반복이니까 이 안쪽은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반복되는 거를 또 그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요 정도까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요. 세 번째 거는 오늘 그림 중에서 가장 복잡해 보였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그린 세 개를 보면은 요거일 때 겉모양은 가장 복잡해 보이고 선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됐지만은 이 오브젝트 스냅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있는 미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 요 두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엄청나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끊고 녹화된 분량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편집을 해봤더니 37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제가 무작정 계속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춰가면서 혹은 놓친 부분을 다시 듣기 위해서 영상을 뒤로 돌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알려드린 내용들 그리고 따라 그리라는 이 세 가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려보면서 제 강의를 만약에 듣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초심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따라 그리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1.5배속이나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신 분들한테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 그리는 걸 시도했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볼 때 제 생각에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뭐 여기 있는 선 그리기, 원 그리기, 호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요런 것들도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강의 시간이 지금 저걸 시작을 해버리면은 중간에 끊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원래 1시간 15분짜리 강의인데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가고 막 1시간 15분 이렇게까지 가버리면은 실제로 여러분은 요거를 따라 그릴 경우에 제가 그냥 강의만 하는 영상이면 상관없는데 따라 그려야 될 내용이 있는 강의의 경우에는 이 시간을 넘겨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전체 강의 시간을 넘겨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조금 짧더라도 여기까지만 영상을 녹화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쪽에 있는 선 그리기, 원 그리기, 호 그리기 요런 그림 그리는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그걸 그린 다음에 남는 시간을 봐서 요런 그림들 추가로 같이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따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대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